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화요일 날 그날 오프라인 강의를 하지 말까, 방송을 하고 그렇게 할까 했는데, 저한테는 오프라인 강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는 지금 6년 정도까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우리 역사가 덥고 이제 앞으로 오는 부천 가을 성경 세계에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방송도 저번 주 한 주 쉬다 보니까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구태여. 이제 이걸 듣고 몸이 바꿔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오면은 확실하게 몸이 바꿔지니까 거의 죽을 몸에서 산 목숨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니까 아마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만약 그것을 봤더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저는 그냥 반만 전에 문자를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이 문자가 안 풀릴 때는, 그때는 뭐 25년 전, 5, 6년 전이니까 뭐 컴퓨터에 대한 그런 자료도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근무신고하고 선생님 주실 한 100여 권의 중국 학자들이 쓴 그 문자학에 대한 책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했던 거죠. 근데 그걸 봐도 맨 처음에 물론 이제 학부 때 문자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했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방법 하나도 접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보는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선생님 뵙고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서울에서 장성까지, 백양사역이죠, 전남 장성 쪽으로 계속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잡히고, 그러다가도 글자가 안 보면 산을 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내내 수업을 하면서 하루 빼가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산을 올라도 그냥 삼부삼화 한 것이 아니라 암벽을 탔어요. 암벽을 다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다시 와서 문자를 보면 그 자가 보이더라고요. 이건 신이 들어야지 이게 보이는 거구나. 제가 선생님 뵈서 선생님 눈도 보통 눈이 아니었습니다. 신기가 들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신바람이 들어야지 일이 잘 됩니다. 신바람을 죽여버리면 하던 일도 그냥 멈춰버립니다. 신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하게 되면 그 모습들이 또 새롭게 우리 진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우파 쪽에서는 계속 신바람을 불러일으키게 해왔지만 좌파 쪽은 항상 부정적인 면만을 보고 계속 물귀신처럼 끄집어내렸기 때문에 걔네들은 신바람이 안 나요. 뭐 하는 건데? 스탑! 뭐 이거?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추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뭐고 이거 커피차 무료라는데 추워라. 삐볼들 많네. 저녁 드셨어요? 저도 좀 마실까나. 따뜻한 물도 있는데 밥 먹고 가세요. 밥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호박죽 있어요. 호박죽 하나. 괜찮습니다. 정치를 잘 모릅니다. 여기로 올라가면 사람들 많다는데 여기 어디로 가야 돼요? 없어요? 올라가서 또 다리 나오면 건너면 바로예요. 건너라고요? 저쪽에 있어, 저쪽에. 저 앞으로 쭉 올라가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까? 소리 따라서 가면 돼요. 한번 가볼게요. 흐름이야! 어디 온 거예요? 여기 뭐 시위하고 이런다 해가지고 구경 왔어요. 일단은 신나네요. 일단 오니까. 알아, 빨리. 와요. 나 이제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이상하네 여기 또. 그때
저희가 많이 당해서 그래요. 이렇게 오시는 분이 선의로 오시는 게 아니라 난 몰라요 와서 아무것도. 자꾸 하니까. 싸움 어디 그랬어? 나 구경만 했었는데 누가. 아니 그러면 저 내리가 이라고 갑자기. 거기는 젊은 사람 얼마씩 있어요 일단? 일당이 아니고 난 몰라요. 부산에 금방 왔어요. 유튜브 윤석열이 하다. 뭐라고요? 윤석열이. 아니 나이 먹은 사람들은 내한테 왜 그럽니까? 나뭐 구경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라고. 아니 나가 궁금해가 노래 나고 이래가지고 이랬더만은 좀 좌파 좀 무섭다 진짜 사람들. 좀 이상하다 사람을 몰아가고 진짜 그런 게 있네 윗볼들이. 이게 뭐였다 그러노? 아니 우파가 내가 아까 전에 저기 내 쫓아낸 데가 좌파가 아따 어지러워라. 그 신바람은 귀신이 바람이죠. 그러니까 악귀의 바람이 돈 거죠. 남을 해하는 민주당 하는 거 보세요. 어떻습니까? 중국을 잡고 개판을 치는 그 모습을 보면 저게 이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모습들이 사람은 하는 대로 그 모습이 얼굴에 투영이 됩니다. 마음은 어떻게 먹느냐, 어떤 상태에 따라 가지고 확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중국 본토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한반도로 넘어오게 됐어. 물론 그때 정치적인 어떤 갈등 때문에 이쪽으로 오게 됐지만 그쪽에서 판을 쟁취하지 않고 이쪽으로 오게 된 것은 다 이유가 있던 거죠. 바로 여기서 판을 이루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런 것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지금 중국에 대해서 까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요새.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까는 것은 없어요. 왜?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반만년의 역사를 치고 들어가면 그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졸렬한 족속들인가 알게 됩니다. 조선시대 또 고려시대 중국에서 온 성씨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를 해가지고 그들이 화교라고 이야기하면서 천대하는 듯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중국 본토에서 왔습니다. 그 땅을 버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반도로 와가지고 숨을 고르고 있는 겁니다. 왜? 전 세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자, 우리가 화교에 대해서 막 나쁘게 지금 나쁜 일을 많이 하니까 나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중국 본토에서 왔기 때문에 그네들도 우리 역사, 우리 반만년 전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주면 걔네도 우리한테 고개를 다시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화교 나쁜 놈, 우리 좋은 놈 이렇게 이분전 쪽으로 하면 이하 분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하 분리전 누가 만들어 놓은 병폐입니까? 중국의 한나라예요. 한족이에요. 자, 보세요. 전에도 얘기했죠. 한족을 세운 나라가 뭐예요? 유방이에요. 자, 유방의 유자가 어떤 유자입니까? 묘방의 김씨, 묘방이나 김씨를 칼로 도려낸다는 얘기예요. 그게 유자예요. 그러니까 진시황 후손들에 대해서 얼마나 악감정을 가졌으면 성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뭐라고 합니까? 한족이라고 그래요. 화족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걔네는 화족 이해할 때 이하를 같이 동물어서 우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한족 때 무슨 우리 한족 그러니까 화족만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짱깨짓을 하는 사냥하고 수렵하는 남의 뒤통수만 치는 그런 습을 가진 인간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유방이 세운 한나라예요. 그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자를 한번 크게 한번 봐보세요. 묘방의 김씨, 묘방이 뭐예요? 동방이죠. 그렇죠? 김씨를 칼로 돌려낸다. 이게 유씨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씨에 대해서 알아보면 보통 중놈의 성씨를 보게 되면은 야 진짜 나쁜 성씨가 있고 개 같은 성씨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씨예요. 이런 유씨에게 고개를 숙이는 놈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놈들이에요. 야, 중국 놈들은 어차피 거짓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족속들이 왜 거짓말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히 읽는 공부를 해야 돼요. 학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조금 어렵겠지만 근문신고 전적기에 나오는 황제 도표편에 있는 것을 좀 갖고 왔어요. 왜 갖고 왔냐면 거기에 단군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조금 끄집어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단군은 언제 구체화돼가지고 연구를 해왔습니까? 저희도 삼국사기도 삼국유사도 고려시대 때 모두 역사를 다 불태웠는데 왜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를 남겨놨습니까? 삼국사기, 이성계 조선인 알조함? 삼국사기는 고려 김부식이 지었다고 하지만 김부식의 원본은 없음. 고려의 모든 기록은 조선 초에 다 불태웠음.
그 이후 역사 파괴왕 조선에서 다시 제작했는데 조선시대에 제작한 것들이 현재 완질로 전해짐. 우리가 아는 삼국사기는 조선시대 위조 판본임. 고려 역사 다 불태운 역사날조 개새끼 조선왕조. 삼국사기는 한민족이 한반도에서만 제한적으로 살았음을 기록한 책임. 조선 성립의 정당성과 명나라에 불리한 내용은 싹 다 지우고 조작해서 다시 만들었음. 명나라에 대놓고 사대한 이성계의 개새끼 조선, 고려의 찬란한 역사는 다 불태운 개새끼 조선. 개새끼 조선이 쓴 삼국사기는 조작임. 그것도 아마 지 맛대로 이조가 중국 빨기 외워가지고 거짓으로 약간 가필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되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단군 요것을 끄집어 오고 사람들한테 말해주려고 했습니다. 아, 이거 보니까 기운이 너무 탁해가지고 야, 이런 걸 구태여 내 방송에 굳이 할 필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단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그러니까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단군 딱 치면은 그냥 보여요. 아, 이놈들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왜곡시켰는지. 하여튼 중국 빨기에서 별짓을 다 한 거예요. 마치 더불어민주당하고 똑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네 정권 잡기 위해서 중국을 등에 업고 별짓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공안을 끌고 와서 민간인들을 뭐 살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뭐 이재명하고 저기 중국하고 만나서 그렇게 공안이 올 수 있도록 길을 틀려고 그랬는데 중국이 그걸 거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미국의 눈에 보여가지고. 미국의 생각이 나니까 그렇게 못한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든지 아니면 가결해가지고 탄핵이 되든지 이것이 되든지 저것이 되든지 하여튼 엄청난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 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숨을 내걸고 비상계엄을 했을까요? 일반 사람들이 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자, 깨어나는 순간 몸이 바뀝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백신 독도 빠집니다. 우리 몸이 진실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 몸의 물질 자체가 앞으로 오는 세상은 영적으로 진화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이 깨어나면은 육신도 같이 깨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게끔 하는 일이 바로 비상계엄이 아닌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자, 비상계엄 딱, 천상에 지금 비상계엄이 터졌구나. 이제 그 개벽 신장의 어떤 부하들이 이제 사람이 명수를 끊을 시기가 다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냥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30몇 년 동안 태울주 수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금 이제 이렇게 된다 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왜? 때와 상황이 어느 정도 꾸며져야지 일이 터지거든요. 바로 지금 이때예요. 자, 사람들 백신을 많이 맞았습니다.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옆방에서 굉장히 시끄러워요. 저희 좌파들인데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목소리 들리는 자체가 굉장히 짜증이 나요, 지금. 짜증이 나면서 이제 더욱더 공격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중국에 손 내밀면은 손을 내밀고 먹으려고 하면 중국 깨집니다. 중국 지금 내수가 다 망가졌어요. 인류대 나와 칭화대라는 베이징대 나와도 들어갈 기업이 없어가지고 배달을 한대요. 공산당 간부들은 뭐 잘 살고 있겠으니까 공산당 간부들한테는 뭐 팔겠죠. 그 걔네들은 인간이 많다 보니까 몇 명 죽어도 눈 깜짝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래가지고 자기네 먹어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대항을 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 가지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터집니다. 터지는데 그 터지는 게 뭐냐? 이제 끝판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 때문에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이 이렇구나. 저기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얼마나 개판을 치고 있고 중국에 우리나라를 소화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열불나죠. 그러니까 깨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중국은 이때까지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등해서 그래요. 그 공산당에 빠진 애들, 물질만을 위해서 사는 인간들은 뇌 자체가 굉장히 열등합니다. 보수는 그래도 이상적인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보수, 진보, 뇌의 기능부터 달랐다. 자기 조절 능력 5배 차이. 2배도 아니고 5배예요. 개인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뇌의 기능, 간 연결 강도가 다르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보다 뇌의 심리적 안정성이 5배 높았다. 심리적 안정성. 자, 중국 놈들은 현실만을 추구하지 현실 밖의 내세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향도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현실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죠. 자, 권준수 서울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장대희 김태관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연구팀은 성인 106명의 정치 성향에 따른 뇌기능 네트워크를 분석했더니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는 사이언티픽 리포트 최신호에 실렸다. 자, 연구팀은 설문조사를 통해 보수와 중도, 진보 정치 성향을 나눈 뒤 이들이 뇌 기능 네트워크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심리 스트레스를 조절한 뇌 영역 사이 신호 전달 체계가 정치 성향에 따라 달랐다. 뇌는 여러 신경망과의 다양한 연결을 통해 주변 어려움에 적응한다. 이번 조사에서 보수 성향인 사람은 제가 만약에 좌익 성향을 갖고 있다고 살았으면 이렇게 회복이 안 돼요. 산에서 떨어져가지고 몸이 다 멈춰진 스톱된 상태에서 그래도 나 병신이 안 될 거야.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난 누군가 보살펴 주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 그것보다 난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면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공부하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살려줄 거야. 이런 어떤 편안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안정된 상태죠. 그렇게 사지가 다 마비된 상태에서 목만 까딱까딱한 상태에서 한번 있어 보세요. 미칩니다. 근데 미치지 않았거든요. 될 거야.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다시 회복될 거야. 그리고 다시 공부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왜 거기를 그쪽으로 내려왔을까? 이런 후회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쪽으로 내려왔으면 조금 힘들어. 돌아 나왔어도 그쪽 길을 택하지 않았을 텐데 빨리 내려가겠다고 한 그 자체가. 근데 그렇다고 알았죠. 이 공부는 결코 빨리 되는 공부가 아니구나. 제가 맨 처음에 선생님과 만났을 때 너무너무 공부하고 너무너무 선생님 질문도 하고 여러 하니까 선생님이 하신 말이 욕수부달이라. 너무나 욕과 감에는 달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역시 손남정 선생님도 낙 선생님을 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생님이 너무나 급한 마음을 잃고 낙빙기 선생님이 손남정 선생님에게 욕수부달이란 말을 던져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저한테 똑같이 그렇게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공부가 우고기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거죠. 또 이렇게 공부하다가 공부한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여러 가지 매체에 썼지만 그거는 그냥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밖에 안 됐죠. 그러다가 글로벌 디펜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고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많이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방송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내 상대표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10분의 1도 안 했다고. 자, 이거 보니까 평생 한 20-30년 해도 할 수 있는 걸 제대로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광범위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하튼 이제 넘어가야 돼요. 몸이 바뀌어서 몸이 후천 성경 가을 기운에 맞게 조절이 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여기 오프라인에 오시는 분은 내가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방송만으로 내 몸을 바꿔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착각이에요. 길거리 가면은 다 막혀있어요. 특히 담경당은 다 막혀요. 왜 담경당에 막혀있을까요? 수기가 안 올라가요. 수기가 막혀 있어가지고 지금 백신 맞은 인간들, 지금 이제 백신 맞은 사람도 치료하고 있지만은 이제 제가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뭘 읽어보래요.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어디가 막혔구나. 그 막힌 부분을 뚫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근데 사람은 막힌 부분이 어딘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흔히 하는 말이 기계에서 안 나타나는 내가 어떻게 하냐고. 기가 막힌 거 기계에 안 나타납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막힌 부분이 안 뚫려요. 뚫어줘도 다 막혀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또 우리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는 대로 팍팍 뚫려버려요.
내가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내가 후천 가을 상경사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 한번 와야 돼. 한번 와서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돼요. 당신 어디가 막혔다. 어디 막히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네가 뭔데? 자,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16살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수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해요? 나 잘났다 이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건 거짓이 아니다. 와서 눈을 보면 보인다. 나한테 진단을 받아봐라. 그러면 방법을 알려준다.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나는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가르쳐줬죠. 요새 방송을 통해가지고 백신도 뺏는 방법.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보수 성향인 사람 빨리 빠져요. 백신을 맞았어도. 그러나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잡기들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안 빠져요. 그래서 좌파들은 거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나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뇌 기능적 연결성이 진보 성향인 사람보다 5배 높았다. 진보 성향인 사람보다 하는 것보다 빨갱이보다 그래야 돼. 진보 성향 빨갱이보다 5배 높았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지. 자, 글이라는 것은 그냥 점잖게 부드럽게 표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머리에 박히게끔 해줘야 돼요. 보수 성향의 사람의 뇌가 진보 성향인 빨갱이 뇌보다 심리적 안정성이 높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진보 빨갱이와 보수 성향인 사람은 정치적 쟁점을 두고 왜 보수의 사람은 백신을 맞았어도 자 백신 맞은 인간 스트레스 휴먼 아닙니까? 근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백신도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높아요. 근데 빨갱이들은 절대 안 빠집니다. 절대 안 빠지고 그래서 얼굴 썩어버려요. 정치적 쟁점을 두고 대립한다. 진보 빨갱이는 사회적 평등과 같은 공평성을 중시하지만 공평성이 됩니까? 그 사람마다 능력과 취향이 다 틀린데 공평성이 됩니까? 안 되죠. 또 게으른 놈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인간은 아무것도 못해요. 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나라는 해만 지면 밖에 못 돌아다닌대요. 왜? 범죄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일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그만치 못해요. 근데 우리는 밤새 일을 하잖아요. 회사 다닐 때 아침 6시 반에 나와서 집에 오면 10시 반 됐어요. 그때는 5일 근무가 아니라 6일 근무, 심지어는 일요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대기업은. 제가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보수는 경제적 안정이나 안보 등 조직 안정성에 무게를 둔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정치 생각의 차이는 사회 문제를 받아들이는 심리 차이에서 비롯된다. 진보성인 빨갱이는 모호하고 새로운 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자, 모호하다는 얘기 뭡니까? 확인되지 않았던 정보란 얘기예요. 혹시 이거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조금 귀에 홀깃한 것에 그 뱀이라든지 뭐 사이언스 뭐 인간들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면서도 겁쟁이들이에요. 겁이 많으니까 백신을 맞았죠. 국회에는 일사부재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한 번 동일 회기 안에서 폐기를 한 거는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발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탄핵소추 2번째 동일 회기했습니다. 이거 불법 아닙니까? 국회 원칙을 무시하고 특검법 계속해서 발의하고 탄핵법 계속해서 발의하는 민주당에 대한 세력입니다. 29세 남성이며 에이섹슈얼, 에이로맨틱 무선회자입니다. 불법 개헌 사태 이후 집회를 나오면서 그 우울과 불안을 느끼지 않는 순간이 바로 이 집회에 나와 있는 모두와 연대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건 꼭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아닌 또 현실에 사는데 불편해서 못 참아요. 그래서 카페를 못 가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가지고 카페도 자연스럽게 갔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보수적인 사람은 위험한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좌파 성향은 이념 아닌 유전자 탓. 미 대학 연구팀. 청소년 2,000명 DNA 자료 분석 DRD사 유전인자 가지면 대부분 좌파 성향 가져. 미 대학 연구팀이 성인의 정치 성향은 이념이 아닌 유전인자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유코피아닷컴이 31일 전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UC 샌디에고과 하버드대 공동연구팀은 정치 이념은 사회적 요인에서만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주로 DRD사라 불리는 도파민 수용체 도파민 리셉터에 의해 결정된다고 발표했다.
연구를 주도한 UC 샌디에고의 제임스 파울러 교수는 2,000명의 사춘기 청소년들의 DNA 자료를 집중 분석한 결과 DRD사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난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면 진보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고 말했다. 파울러 교수는 특히 주목할 점은 DRD사 청소년들이 사춘기 시절 적극적 사회활동을 할 경우 나중에 대부분 좌파로 굳어진다고 주장했다. 종전까지는 성장 환경에 따라 정치적 이념이 결정된다고 알려졌지만 이번 조사 결과 유전인자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DRD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진보 좌파라는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몰랐는데 하나 위에서 딱 터뜨렸습니다. 진짜 대단한 결심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하신 겁니다. 아주.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자, 깨어나면 이런 방송 들면 확 돌아옵니다.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 살 길이 과연 어떤 길이냐,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현재 난리난 우파냐 좌파냐. 사람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얼굴 형태가 변합니다. 얼굴 형태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부정적으로 변하고, 자, 이 얼굴은 오장육부의 발현이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대통령 체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서 이제 우파냐예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죠? 우파는 왜 다 이쁘지? 왜 이렇게 나오고 이제 오간이 바로 되는 자체가 이게 바로 잡혔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좌파에서 생긴 거 봐요. 얘네들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정말 관상은 과학이고 생긴 대로 놀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노는 거예요. 그래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자체를 알아야 돼요. 근문신고 쓰신 낙빈기 선생님도 중국 화가족이에요. 근데 그분 사진을 보세요. 완전 성인 같아요. 왜? 진실을 찾고자 진실된 공부를 하면서 공산당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진실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수냐 진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보수는 진실을 찾아가고 진보 빨갱이들은 거짓을 찾아오려고 하는데 현실을 살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그게 비틀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놈은 그렇게 거짓말을 해왔고 거기서 뒤통수치면서 한 나라를 또 자기의 영역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어들였습니다. 공산당이 대한민국 먹기 위해 공들인 시간이 너무 길다.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다. 1945년대부터 그때부터 쭉 해왔던 거죠. 그렇죠. 해방이 될 때부터. 자, 다행스럽고 이승만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자유민주된 개념을 알게 되고, 아,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다. 어떤 가치관을 형성시킨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교의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이 자유민주를 불러일으키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돼야 한다는 혼자 이승만이라는 인간 자체의 그 힘을 된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을 내세워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오게끔 한 거죠. 우리 일은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요새 그라운드 씨의 그 유튜브를 봐요. 아, 그러고서 현실 정치의 진실이 뭐고 거짓이 뭔가 정확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보수 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그리고 20, 30대가 깨어난다는 그런 말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쭉 저쪽에서 튀어나오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이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나면 몸이 깨어나고, 몸이 깨어나면 이제 후천성에 넘어갈 때 같이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태우자면 문제가 생긴다. 왜?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잡기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길 수 있는 금기를 가지고 하면 너무너무 좋은 결과를 나타내죠. 근데 그 잡기의 어떤 역공에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살이 될까? 그래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자, 지금 태울줄 하면 어떻게 방해 공작이 오는지 아십니까? 몸에 타격이 와요. 안 아프던 몸이 이상한 쪽에 틀어져 버리고 뼈가 틀어지고 어깨가 틀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막 벌어져요. 손톱 밑에 가시 든 것도 힘이 들어서 되는 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육체, 사람의 몸을 읽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그 몸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선생이 되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요런 분들 굉장히 몸이 아프던 사람들이에요.
태울 줄 해요. 그냥 계속 몸이 아파요. 그리고 계속 그걸 빼줘요. 빼는 시간이 1, 2년 정도가 안 되고 10년, 20년 돼야 돼요.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뺄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하면 제일 좋은 거겠지만 그걸 배우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냥 막힌 혈자리 딱 뚫어줘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혈자리 뚫어줄 때 어떻게 되면 그 다음 탁기가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탁기를 다 받아내야 돼요. 물론 이제 하면서 제가 다 빼내지만 제가 예전에 어느 정도 이거 기운을 다 오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을 때 침을 안 났어요. 침을 제가 한 7, 8세부터 뭐 안 넣기 시작했을 거예요. 제 몸에다. 근데 이게 치료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몸에다 침을 놔요. 맨 처음에 이제 손에만 놨는데 요새 머리, 팔, 다리 다 놔요. 그렇게 해야지 몸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묵은 기운이 들어있는 곳엔 새로운 기운이 안 들어와요. 새로운 기운을 받으려면 몸 안에 있는 나쁜 기운을 다 빼야 돼요. 자, 그 빼는 시간이 보통 30년, 40년이 걸려요. 뭐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제목도 읽지 않고 이렇게 서두만 이야기 쭉 했네요. 서두만 얘기하는데 벌써 30분이 넘어버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유씨 제술에 대해서 이 강의도 아마 다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중국 화가족이 우리 쪽으로 깊이 손을 뻗치는 일이 벌어진 순간 중국은 폭망했고 또 그렇게 되게끔 되어진다. 내가 좀 잘 벗었네. 손을 뻗다는 얘기죠. 뻗는 일이 벌어지는 순간 중국은 폭망했고 또 그렇게 되게끔 되어진다. 자,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하게 된 것은 누가 힘을 불어넣어서 된 겁니까? 소련이죠. 그 뒷감당은 누구였습니까? 중국이죠. 그렇죠? 중국이죠. 중국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죠. 자, 우리가 만약 압록강까지 그렇게 올라갔을 때 저희 중공군이 개입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전부 다 이주에 대한 굉장히 환멸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자, 미국이 빠졌을 때 중국이 그냥 우리를 접수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일도 상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된 것이 중국이 오게 된 것이 오히려 우리를 각성하게끔 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래서 각성하면서 각성이 뭡니까? 깨어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부천 성령 가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번 게 아닌가.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이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개판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막판이에요. 대한민국이 처음 세워진 것은 중공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반쪽짜리 이 한반도 금쪽짜리 땅에서 자리를 잡게 됐고 북쪽에는 기운이 없어요. 남조선 아니에요. 남조선. 남은 조선 사람. 남은 조선 사람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반쪽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소련도 그렇고 중공도 그렇고 우리를 먹으려고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은 반만 년 동안 우리를 계속 찝쩍거렸고 우리를 먹으려고 우리를 복속시켜서 계속 노력해 왔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족의 유씨예요. 묘방의 김씨를 칼로 도려낸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유씨가 있는데 그 놈들 하는 행태 보면 개차반이에요. 자, 제대로 공부하면 개차반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화교들한테 이런 공부를 시키면 자기나 돌아와요. 우리는 동양 문명, 세계 문명을 포태한 그 중심축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중심축으로 몰려오겠죠. 그래서 올바른 줄만 지켜들면 모두 다 오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줄이 뭡니까? 바로 지금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 혈통줄을 바로 세우는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 자신 있는 거예요. 제가 1, 2년 공부한 것도 아니고 20몇 년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공부하고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제가 그렇죠? 많은 사람 바로 볼 필요 없다. 나는 단지 신계를 울린다. 자, 제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제가 옛날에 비상계엄에서 민주당에서 탄핵 뭐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지지멸렬하게 그냥 깨져버린다 민주당이. 이런 말 했죠.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자, 이게 지지멸렬이라는 자체가 이게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이리저리 찢기고 마구 흩어져 갈피를 잡을 수 없음. 걔가 중심이 없기 때문에 중국 놈만 바라보기 때문에 중국이 선전하면 그냥 끝나요.
그리고 미국이 있는 진실만 보여주면은 다행히도 트럼프가 대통령 되었고 미국에도 이제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게 되죠. 그때 상황이 또 어떻게 돌변할까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리멸렬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 지금 현실만 보지 말고 이제 우리는 현실을 위해서 이게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물론 현실에 발붙여 잘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 자체는 영으로 깨어나는 영적인 세상이 되는 후천 가을 상경세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이건 이제 어떤 분이 쓴 건데,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6.25 이후부터 하지 말고 해방 직후부터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쭉 이어졌지만 예전에 군부 정치로 보수가 꽉 잡고 국민들 사상 교육시켜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 당시 군인들이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왜? 군인들은 다 미국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말이 필요 없고 하나 딱 잡고 우리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 할 때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가 전부 다 공산화가 되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자, 1968년에 뭐 있었죠? 김신조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김신조 사건 이후부터 이제 포항제 처리. 왜? 포항제를 왜 썼습니까? 탱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폭탄 만들기 위해서 울산 화학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 발전 동력을 마련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북한은 자꾸 그걸 하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부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상황을 잘 봐야 돼요. 보수가 꽉 잡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게 보수가 꽉 잡고이라는 말보다 일제시대 때 공부한 사람들, 이조원 시대 때 그 십선비적인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 일제시기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정계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김구나 김대중, 개대중이죠, 개대중. 공부 제대로 했습니까? 제대로 한 게 아니죠. 김영삼 철학과 나와서 철학과 나오라고 뭐 알아요? 그냥 이상적인 전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도 체계적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 그래 꽉 잡고 그렇게 이 대한민국을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었던 거죠. 국민학교 때죠. 반공 포스터 해가지고 반공 연설이 아니고 웅변대 하다고 막 그랬습니다. 6.25를 전후로 해가지고 반공 포스터 만들었냐. 그래서 사람들이 반공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는 적어도 그 빨갱이 교육에는 열애였었죠. 김영삼이 군정 종시시키고 나서 자 김영삼이 뭐 했으면 또 전교조 다시 회복시켰죠. 그래서 다시 교단으로 도게끔 만들었죠. 슬금슬금 시작했던 김대중 때부터 물고 개대중이냐. 얘가 김씨가 아니니까 윤대만도 되고 물고 트고 그로 좌파가 문화예술계 다 파고들어서 국민들 사상 싹 뒤바꿨어. 그러니까 인간 내면으로 들어가고 인간이 가장 안 좋은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좌파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아주 정당한 모습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이 사람들한테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되죠. 어떤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화예술을 하는 것보다 좌파적인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좌파 우파건 나쁜 건 없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맞게 다 우리가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선생으로 거듭나게끔 한 것입니다. 지금 브로맨스를 그려도 무조건 기본 공식은 북한군은 꼬미난 남한은 느끼한 아저씨 구조다. 그런데 우리 옛날 때는 반공도덕이라는 책도 있었어요. 반공도덕 책에 항상 북한 애들은 도깨비로 그렸어요. 난 그래서 뿔 달린 도깨비인 줄 알았어요. 얘는 사람이 아니구나. 전라도의 행사는 처음 와봐요. 가인이가 경상도 가서 울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전라도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 뿔도 나 있고 이빨도 있고 손톱 대신에 발톱이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너무 힘나고 감사합니다. 딱 보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그거 잘못 그린 건데, 그건 우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을 세뇌시켰고, 이게 아니었어요. 그 그림은 인간의 내면을 그린 거구나. 도깨비 뿔난 그 모습을 잡게 돼. 도깨비는 그래도 사람한테 도움을 줘요. 장난 좀 많이 쳐서 그렇지. 근데 잡기는 그냥 물귀신이에요, 물귀신.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국민이 열광했던 2002 월드컵은 사실 거대한 공산주의 악마 축제와 다를 게 없었고, 우리가 그 어땠죠? 생각 자체가 어떻게 했어요? 불구라고 막 이렇게 나가지고 그게 맨날 그런데 황제가 싸우던 게 누구예요? 치우는 전적집에 치우도 아마도 염제신동 씨의 사이가 아닌가 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문자로 기록된 게 없으니까 그냥 추정만 할 뿐이죠. 마스게임 디자인 보더라도 결국 한민족이 결이 아니다. 자, 한민족이 뭡니까? 우리가 싸움을 하면 싸움 기똥차게 잘해요. 평화롭게 해도 굉장히 평화롭네요. 극과 극을 달리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각도의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죠. 빨간 별로만 딱 봐도 공산당이지. 게다가 무슨 붉은 악마? 이렇게 되죠. 이거 붉은 악마가 뭡니까? 이제 악이 기승을 부리는 마지막 판을 장식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모두 사람은 악이 선할 때가 있고 선이 나쁜 결과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악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선이 악한 결과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이거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이렇게 판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젊었을 때 공산주의 사상이 매료가 될까요? 굉장히 사람들한테 호감을 느끼게 만들어주거든요. 맞아. 이렇게 어떤 이상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현실 물질적인 것은 한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딥스가 못 쓴 게 뭐냐면, 이 생각은 공산주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이게 딥스는 물질적이에요.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인간들이 죽어야 한다. 그래서 백신 맞춘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응원 기획하고 그저 축구 이기는 거에 신나서 똥오지 못 가리고 너도나도 악마 분장하고 공산당 마스게임 충실히 하던 게 바로 2002년 월드컵이야. 그게 마스게임이 그것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 해방 직후 어디서 70몇 프로가 80몇 프로가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못 살면 나도 못 살고 같이 살면 같이 잘 살고 이런 생각. 그러니까 니캉 내캉이죠. 그 자체를 518년 동안 그 나쁜 폐악질을 다 풀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2010년인가 나온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영화 포스터 좀 봐라. 저쪽에 붙이니까 딱이지. 꿈은 이루어진다. 자, 우리 꿈이 뭡니까? 단지 현실적으로 잘 사는 꿈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꿈은 전 세계 사람들, 인민들을, 우리 국민이란 말보다 인민이란 말, 모든 사람들, 인민들을 다 평화롭게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하게끔 만들어준 게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게 우리 생각이고 그게 꿈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공산당 애들은 언어 선택을 참 잘해요. 그 언어 선택에 약간 휩쓸리게 되면 그쪽으로 빠지게 되죠. 그것을 명확히 봐야 됩니다. 인민을 위해 복수하라 같은 영화도 그렇고 저딴 포스터를 강남역 한복판에 광고하는 것도 다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 수시로 밑작업하며 노리는 거지. 그렇게 안팎으로 사상 그리고 간첩 심어 정책 바꾸면서 한 입에 털어먹기 직전에 윤통이 계엄하여 상한 틀어버리고 현세태까지 온 거. 이거 보세요. 우리가 어땠습니까? 만약 6.25 때 낙동강 전투에서 그 학도병들이 그 북한군이 그 내려온 것을 진격하는 것을 막지 않았더라면 아마 부산까지 먹히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도병들이 너무너무나 고맙고 귀한 분들입니다. 내가 그분들 덕택에 유엔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유엔을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것도 우리가 바로 넘어가기 직전에, 자, 지금도 봐봐요. 넘어가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그러니까 이러해서 이러하다.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맞으니까. 근데 걔네들은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주위 상황을 못 봐요, 걔네들은. 걔는 굉장히 보는 눈이 작아요. 이 빨갱이들 그렇습니다. 그러니 비상제를 구는 꼴이 꼭 소금 뿌려놓은 미꾸라지처럼 개발작을 하고 미쳐있는 거야. 자, 전에 봤잖아요. 전에 우리 저기 추어탕 집에 가면 미꾸라지 죽이들 소금 뿌리잖아요. 그 미꾸라지들 하는 거, 그 모습이죠. 해갈 다 시키고 다시 논이나 강가로 다 뭐 풀어줍니까? 아니죠. 그건 먹잖아요. 그러니까 좌빨도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가느냐 아주 비참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 어찌할 수 없는 그 자체가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와 같이 숨쉬고 같이 놀던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디 하나 정상적인 구석이 없을 정도로 맛이 갔지만 그래도 마지막 힘을 놓지 말자. 이 절망적인 와중에 윤통 같은 배포 있는 대통령 만난 건 행운 중 행운이니까. 매사에 영민하게 촉새와 의심 먼저 하고 창과 거짓을 가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생업 때문에 관저 앞 못 나가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서 하나라도 더 해볼게.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 소금 맞은 미꾸라지들은 결국 힘없이 절여지고 만다. 꼭 절여지는 게 아니라 죽어버리죠. 그런데 이걸 통해 가지고 깨어나지 못하면 저 추운 날에 한남동 앞에서 이렇게 했던 그런 분들도 역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여튼 깨어나가지고 같이 손에 손잡고 저도 같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붉은 악마가 있죠. 가슴이 뜨겁다면 우리도 붉은 악마. 자, 요거 포스좀 잘 보세요. 인민을 위해 복무하다. 자,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보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들 지금 중국노는 지금 보세요. 한심해요. 죽었다 그러잖아요. 중국 내면 장인내면 잡혀가고 그냥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와서 데모에 참여하는 그런 인간도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으로 저 한국 와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 나라에서 그 국민들을 거리에서 시위하는 거 금지. 그래서 도체 국가의 고민으로 제가 집회 어떤 느낌인지 직접 경험해 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인세요 주고 싶어요. 지금 하나의 찬성 집회 거의 다 그 화교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이걸 틀어서 잠깐 보시고요.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천안문 노래 들으면 공안대 잡혀가니 짱깨들 퇴치의 최고임. 뭐 요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중국에선 천안문은커녕 천안문 참사에 있던 날짜조차도 검색이 안 된다. 하물며 자유꽃 천안문 추모의 노래를 듣고 있었던 이유만으로도 중국에서는 일단 요주의 인물로 찍힐 수 있음. 왜 듣고도 그 자리에 있었냐 등 오해라고 변명을 하겠지만 일단 조사는 받아야 되고 공안 얼굴 보는 자체가 스트레스일 거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요 내용은 캡처한 건데 건너편에 빨갱이들이 있다고? 와, 패미다 패미. 제 빨간 옷 입은 애 합리적이지 중국인인가? 한국 발음이 이상해. 천안문 틀어달라는 채팅 가득. 천안문 틀어 천안문 재생. 형 천안문? 짱깨들 천안문이나 들어라. 노래가 한창 흘러나오는데 모여서 속독이기 시작한다. 뭔가 변동이 있는 모양. 의심에도 함께 뭔가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한참을 속독이는 좌파들. 천안문 자의꽃 틀자마자 바로 도망. 우연히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귀신같이 싹 사라짐. 자, 이거예요. 얘네들은 자기 나라 땅에선 개판을 못 쳐요. 인간이 이걸 풀어주면은 뭔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개념도 없이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렇게 하면 자기 나라에서 이쁨 받겠지 하는 생각에 이렇게 탄핵 찬성 집회에 와가지고 개판을 치는 화교중 짱깨들이 이런 놈들이에요. 얼마나 저속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런 놈들 살려놓겠습니까? 자, 요새 또 뭐 코로나 이 탄핵가 또 무슨 병이 도는데 아마 지금 이 상태에서 미국이 어떤 뭐 신호를 안 주고 중국이 하던 대로 그냥 밀고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자, 미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신호를 주고 이제 개입하겠다는 언지를 자꾸 더 줘줄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도 하고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 미국만 없으면 우리가 저 대한민국 저 남조선을 먹을 수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미국만 없으면. 그러니까 미국을 나가게끔 한 거죠. 군산에다 거의 미국이잖아요. 거기다 병을 뿌리는 게 아닌가. 지금 중국 내에서 병이 또 만연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또 세게. 자, 지금 만약 코로나 같은 병이 또 들어오면은 백신 맞은 상태에서 수기가 안 오는 상태에 다 죽어버려요. 조금만 센 게 와도. 아니면 그거보다 천연두를 뿌릴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천연두가 만연하면 급살이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이 확 들어와요. 아, 이게 사실이구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마 백신 맞은 사람들도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백신을 빼세요. 못 빼면 일로 와요. 일로 오면 빼줍니다.
물론 제가 힘들지만은 1000사람, 10,000사람, 100만 사람 중 한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해요. 100만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살 수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전에 방송을 안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성사분도 편하고, 그러니까 또 내가 이제 편집할 때 한 10시간 이상이 걸리니까 나도 미안하고, 그런데 그 미안한 것은 또 미안하면 가시더라도 방송을 계속 해야겠다. 왜?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으면 그게 하늘의 뜻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 주위에 80년대 저와 같이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 현실 쪽에 살지 않고 뭐 산소에 들어가서 어디 깊이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일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 욕심 안 내요. 사람 욕심 내지 말라. 올바른 줄 하나만 지켜두면 다 오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공부 열심히 하고 이걸 알려주면서 이런 기운. 그러니까 저는 제 기운을 많이 축적을 해야죠. 생일은.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시도하다 보면 제게 탈진이 되면 더 열심히 수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또 수행 기운이 강하게 또 들어오긴 합니다만, 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오시는 분은 하여튼 땡잡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자, 50대 아줌마 20년 만에 복수의 나라 중국. 자, 중국 영화에서 할아버지 죄를 세대 거쳐가지고, 자, 몇 세대 걸쳐 그 원을 갑니다. 그 유씨들, 그 원한, 지가 당했던, 그러니까 진시황에 당했던 그것을 1000년, 2000년 가서 그 원한을 갖고 있어요. 원을 풀지 못해요. 걔네는 원을 푼다는 그 자체 개념이 없어요. 우린 뭡니까? 친구랑 싸워도 야야 풀죠. 그래가지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한번 싸우면 더 친해져요. 그리고 서로 더 친밀하게 되죠. 복수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배려하는 민족이고. 자, 이런 아름다운 습속을 가진 아주 멋진 나라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시 제술에 대해서 조금 많이 있는데 그것도 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요거하고 못하겠는 게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대 아줌마 20년의 복수에 나와 중국. 무협지를 즐겨 있는 분들은 다 아는 중국 속담입니다. 번역한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는 말입니다. 군자는 순간적인 흥분으로 허술하게 복수하려 해서는 안 되고, 얘네들은 군자는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 군자는 게 아니거든요. 용서하는 게 군자지. 군자는 고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면 어떻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도 제 이기심에 저도 군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제 몸이 축이 나도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그 이기심일까요? 그냥 순수하게 나는 뭐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아픈 사람은 마음이 안 좋고 같이 그 사람 전부 아파하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이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것이 한 3, 40년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심정을 아는 거죠. 그 심정 속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치료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군자는 순간적인 흥분으로 허술하게 복수해서는 안 되고 10년을 들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 복수에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또 달리 말하면 모름지기 군자라면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들어서라도 반드시 복수를 해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복수의 중요성을 이만큼 강조하는 속담은 달리 보지 못했습니다. 중국 놈이 이래요. 중국 놈이 그 말이, 그리고 중국 놈이 인용을 또 죽이잖아요. 또 아니 그런 거 없다. 봐주면 몇백 년 동안 대대손손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중화의 인육 처먹는 바퀴벌레 열등무라다. 왜? 이게 정확히 봤습니다. 열등해서 그래요. 열등한 인간들은 뭔가 어딜 가서든지 자기가 전원만 없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전원만 없어도 될 게 없는데 그런 인간들이 중국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에 못 쓸 놈들이죠. 자, 이것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한 7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글을 잠깐 들어보세요. 정재학이라는 분이 썼는데 이승만 박정희 화교를 배척한 진짜 이유. 자, 이것을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중국 화교가 번성하지 못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였다. 번성은커녕 오히려 대다수 화교가 대한민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야 했었다. 중국인은 세계 어느 곳에 뿌리를 내리더라도 관시를 중시하여 서로 밀접하게 연결한 뒤 차이나타운을 만들어 거대한 해방구를 만든다. 자기들만의 사회 질서를 만들고 자기들만의 경제 관계를 만든다.
양파 하나를 사더라도 자기들 가게에서만 사고 밥을 먹더라도 반드시 중국인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다. 오직 중국인만 채용하고 중국인끼리만 선행을 베푼다. 폐쇄적인 중국인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인 거리는 중국인만이 살 수 있다. 그 나라 국민일지라도 중국인 외엔 모두 쫓아내고 만다. 현재 제주도 상황이 그렇다. 그러한 중국인 화교들이 숨도 못 쉬고 살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 이승만 대통령과 그 뒤를 이은 박정희 대통령은 화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므로 화교들은 아무리 돈을 벌더라도 그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없었다. 결국 다른 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고 묻겠지만 100만 중공군으로 인해 통일이 되지 못하고 분단의 비극이 연장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당연한 처사였을 것이다. 중국은 원수의 오랑캐였고 우리와는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으며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폐쇄적인 사람들이었기에 예나 지금이나 도움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거기다가 중국의 지시를 받는 스파이 행위를 하기에 오히려 이민을 받은 나라에 해가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건 유학생이나 여행객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중국인들이 노태우 정부 때 수교를 맺으면서 제약이 풀리기 시작해 중국 조선족을 선두로 몰려들었고 현재 무려 150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차이나타운을 만들어 작은 중국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서 성격의 기관까지 만들어 자기들끼리 통제하고 있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조선족은 국내에서 3년만 살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포로 인정하기에 온갖 의료부터 복지 혜택까지 주었으니 만주 땅에 사는 조선족은 대부분 한국으로 넘어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간첩지를 뛰어넘어 탄핵 사태까지 개입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인의 이민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몰락하면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민청이 개설되고 이민법이 개정되면 큰일이 예상된다. 돈 1억 정도만 있으면 투자 이민으로 받아들인다 하니 거의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습성을 지닌 사람들이 1000만 명을 넘긴다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가. 과거 우이구르, 신장, 티베트 그리고 만주 땅에 중국 한족이 어떻게 진출해 그곳들을 점령했는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중국은 한족 이주를 위해 많은 지원 정책을 제도화시켜 주었다. 그 중 하나가 양곡법이다. 한족이 지은 농사 수확물을 좋은 값으로 사주는 정책이다. 주택부터 농사짓는 비용 모두에 대한 특혜에다 양곡법까지 시행되었으니 한족 이주는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티베트 인구의 2배를 넘는 한족이 티베트로 이주해 티베트는 점령되었다. 달라이라마가 어떤 기회에 티베트를 수복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한족을 처리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위구르도 만주도 그렇게 되어 완전히 중국화되었다. 한반도 역시 중국인 이주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다. 만약 중국인이 텅 비어있는 시골로 들어온다고 가정해보라. 주택 구입도 쉬울 것이고 거기다가 싼 이자로 대출까지 해준다면 그리고 생산한 농산물을 좋은 값으로 모두 사준다면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거대한 차이나타운으로 변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조선족이나 중국 이민자를 동원하여 현 더불어민주당 지원을 위해 모든 선거를 조작해 정권을 잡게 해주고 대신 중국인들에게 유리한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가. 민주당 이해찬 말처럼 50년 집권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중국인이 경제를 장악하고 정치마저 석권한다면 대한민국은 그대로 티베트와 같은 운명이 되고 말 것이다. 그야말로 중국의 속국이 된다는 뜻이니 왜 중국이 이토록 민주당 집권을 돕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이다. 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문재인을 세웠는지, 왜 외교부장 왕이가 문재인의 어깨를 툭툭 쳤는지, 왜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민주당이 왜 중국인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배신자 한동훈의 뒤에 중국이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 아닌가. 중국은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을 조종하며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누가 이기든 대한민국은 분열할 것이고 그 틈새를 이용하여 중국인을 대거 진입시킨 뒤 대한민국을 점령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를 진행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민법과 양곡법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중국인 간첩을 잡지 못하도록 간첩법 개정을 막는 민주당의 움직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 사이 아주 위험한 거래가 직감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중국이 대한민국 속국화라는 거대한 음모를 진행시키는 판 위에서 민주당이라는 중국 앞잡이들과 내전을 치르고 있는 걸지 모른다. 따라서 부정선거는 한반도 침탈을 위한 중국의 전략 전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오죽하면 북한 김정일이 중국을 천년 원수라 하며 믿지 말라 했던 것일까. 현재 외국인 주택 보유율에서 중국인 소유의 주택이 56%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토지 소유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경렬비 열도를 중국인이 구입하려 했던 사건을 안보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경렬비 열도에 대한민국의 군사기지가 세워지면 중국 해군의 서해 진출은 불가능해진다. 중국이 아무도 모르게 중국인을 시켜 경렬비 열도를 사려 한 이유가 바로 군사적 목적 때문이었다. 그러니 미국이 중국인 토지 소유를 차단하려고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한말 위안스카이란 자의 대원군 납치와 내정 간섭부터 6.25 침략과 지금의 분단까지를 생각해보면 중국과 중국인은 무찔러야 할 원수 오랑캐일 뿐이란 생각이다. 특히 공산주의 국가인 이상 우리와는 물과 기름일 뿐 대한민국의 우방국이 될 까닭이 없다. 그들에겐 단 한 평의 땅도 건물도 구입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중국인 이민은 절대 불가한 일이고 중국 간첩 노릇을 하는 조선족도 추방하는 것이 옳다. 간첩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중국 화교에 대한 정책은 박정희 시대로 되돌려야 한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일은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많이 틀려집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끝마치긴 조금 아쉽고 유시 재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AI로 제 방송 자체를 조금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황제 도표편에 나왔던 그 이야기는 단군 신화에 나왔던 그 부분만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시 재순의 계보, 한국학의 한국민족은 중국 민족과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속이는 버릇은 앞에서 분모와 같이 공맹교가 거짓말하는 버릇을 배운 것이다. 전에 이것도 했죠. 자기 선조를 감추고 속인다고 무엇이 영광스러운 것인가? 모든 병은 속이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속이게 되면 어떻게 오전인과 뒤틀려요.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되면 즉 사실과 거짓을 혼동하게 해서 말을 규모하게 비틀어 버리는 것에 습이면 오장육부가 뒤틀려 정신병이 도지게 된다. 반반년 동안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여 살아온 중국 짱깨들은 필시 정신병자들이고 도저히 치유가 안 되는 고질병 환자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추종하고 따르는 좌빨들은 모두 정신병자다. 대어서 푼다는 말은 이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미치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이 있다. 사기 은봉기 설이 죽고 아들 소명이 섰다. 소명이 죽고 아들 상토가 섰다. 근분식무에 보면은 은나라의 시조는 바로 순이다. 자, 순의 직계손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은나라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면 됩니다. 자, 송배인이 당 사마정의 주석이 모두 춘추 전국의 알백이 상구에 살았다. 알백. 이 알백은 나중에 또 이제 그 문무부 대항 비문을 지금 이야기할 거냐. 그걸 들으면 조금 더 알게 될 겁니다. 옛날 도당시 화정. 도당시가 뭡니까? 요죠, 요. 화정 알백이 상구에서 살면서 그 뒤 상토는 알백의 뒤를 이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요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순 그러죠. 또 라는 말까지는 했으나 그 알백이 요 임금이 공공신 유시 재순이었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보고 요 순을 해서 요 순간은 따로 이렇게 보지 말고 순은 요의 사이 즉 아들이었죠.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 자는 사이를 가리킨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주석가가 살았던 당시로서는 벌써 문자의 연구 단계가 아니었으므로 별다른 연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음 중화요 명문은 도당시 제요가 그의 제3 공공신 화정 알백에게 공공실 임명한 얘기이다. 그 중화요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는 앞에서 도당시 화정 알백이 상구에 살면서 이 화정이나 칭한 주에 도당은 요의 천하의 호이고 알백은 고신씨의 아들이다 이라고 한 양공 9년의 기록을 낙선생이 새로 해석해 낸 것이다. 여기에서의 사이를 가리키는 말로 고신씨 차비 간적이 낳은 딸 아황이 배우자가 된 재순을 가리키는 말이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 하나하나 이 얽혀져 있는 고대사를 어떻게 풀어냈는가 하는 것을 봤을 때, 야, 손남정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아, 이분은 성인이시구나. 진짜 깨친 분이시구나. 이건 뭐 썰로 풀어낸 불경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이건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얘네는 무슨 거짓말이고, 이걸 가지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역사를 들어갈 때, 고대사를 들어갈 때 공부하면서 느꼈던 그 내용을 알면은, 그기서 소개시켜주면, 아, 이 역사 과정을 어떻게, 내가 공부가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인 역사로 보여준 단군의 참모습은 AI로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적인 역사로 밝혀지는 단군의 참모습은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 민족을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란 것을 알면서도 이제껏 제대로 찾으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국난에 빠졌을 때는 우리의 근본을 세우고자 하는 역사정신이 다시 살아나곤 했지만 낭설만이 난무할 뿐 한민족의 근본을 바르게 말하는 것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하게 말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는 보통 역사 반만년을 말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기껏해야 기원전 1세기의 삼국, 즉 신라, 고구려, 백제가 나타나서 삼국에 서로 싸워가면서 어느 때는 고구려가 또는 백제가 결국에는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하는 역사 이야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올 뿐 그 이전에 우리가 어디서 나서 시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적은 없었다. 가끔 위만 조선이라든지 고조선이 나오지만 그 고조선의 영토가 어디까지이고 고조선에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삼국유사의 우리 민족의 시조는 단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실체를 발견할 수 없어서 그냥 그러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개천절 노래에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 나라 하나버님은 단군이시니 이란 가사가 있고 개천절마다 노래를 불렀지만 과연 단군이 누구신지 또 누구를 가리키는지부터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불러왔다. 우리는 항상 우리 역사를 이야기할 때 반만년 역사위해라는 말을 되뇌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은 BC 57년이 그 한계로 신라의 박혁것의 임금이 서라벌의 첫 번째 임금으로 등장함으로써 역사기술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의 한민족의 역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기록의 역사책은 아직까지 없으며 오직 삼국사기보다 100여 년 뒤에 나온 삼국유사의 고조선이 단군에 의해 중국 요임금과 같은 시기에 아사달에 도읍하여 조선이 열렸다고 기술하고 있다. 막연히 우리나라 학자들은 단군조선이 존재했는가 안 했는가 오랫동안 시비해오다가 근래에는 압록강을 넘어서 요동반도 또는 요수를 건너서 요서에서부터 대동강까지 걸친 지역이 고조선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고조선에 대한 실체는 그냥 썰로만 있을 뿐 확실한 근거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그것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문헌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은 중국 최초의 인문지리서이자 역사서인 산해경과 신라인의 족보가 적혀있는 문무대왕비문이며 이 두 고전을 제대로 읽고 면밀히 살핀다면 고조선이 한국과 중국과의 어떤 연관성을 가진 역사를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또 고조선이 동방문명의 시초를 알리는 고대사회의 실체였다는 것을 약간이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잃어버린 역사 중 사망오제번기는 고조선의 역사가 될 것이고 하, 은, 조, 진나라 역사 속에서도 당연히 고조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결국 한과 삼국, 즉 고구려, 백제, 신라는 진나라가 망해서 분리된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삼국사기에 나오는 진지망인이라는 말도 어떻게 나왔는지 명확하게 알 것이다. 일본인은 조선인이 아니다라는 말은 한국인과 중국인도 역시 조선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며 적어도 역사가 일어나고 거의 진나라가 망하기 전까지의 2600여 년간은 지금의 한, 중, 일은 같이 대륙에서 살았으며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 초기의 공동의 조상으로 시작되었음을 전제하고 동양의 역사를 풀어나가야 고조선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가 있다. 단군 신화는 역사적 실제가 아닌 단순한 이야기일까? 우리가 단군 신화에 보여진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환웅과 곰인 웅녀 사이에 난 곰자식이라는 것이 이치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말이다. 신화는 신화일 뿐이고 신화는 할머니가 겨울밤에 화롯불에 앞에 앉아 할머니에게서 듣는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 삼국유사에 나온 단군 이야기를 마치 실제 우리처럼 이 땅에 살고 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도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 없다. 삼국유사에는 좀 황당무계로 꾸며진 것 같아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 이야기로 우리 뿌리 역사를 찾아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단군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지 또 그 단군이란 실체가 확인될 수 있다면 그 시대는 몇 천년 전 혹은 몇 만 년 전의 이야기인가 살펴볼 수가 있을 거야. 그것은 미리 섣불리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반만년 역사라고 말하니까 대충 5천년 전의 역사라고 정하고 그 역사 과정은 사람들이 꾸준히 지속적인 삶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단군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역사를 추정해본다 하더라도 하나라나 은나라는 명확히 전해지고 있는 사료는 없으니까 단군 시대가 존재했다고 치더라도 주나라와 춘추전국 시대 때도 여전히 만주광역에 존재했었다면 그 문헌으로 전해지는 내용이나 유물, 유적이 있을 텐데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조금만 역사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관심이 있다면 단군은 허구이고 단군을 말하는 역사는 전부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도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를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고대사를 말하면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은 정사인 삼국사기와 야사인 삼국유사를 들고 있는데 고대 역사를 말하는 역사책은 일제 때 많은 역사책을 불살랐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고 또 몽고 침입 때 많은 사고 즉 역사책을 보관하던 곳이 불에 타 우리 고대사를 볼 수 있는 것은 다 소멸되고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두 책만 우리에게 유일하게 고대사를 볼 수 있는 역사적 자료가 되고 있다. 삼국사기는 신라, 고구려, 백제를 순서로 기술하고 있지만 삼국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신라번기 제1시조 혁것에 거서간 편에 예전에 중국 사람이 진나라의 난에 시달려 동으로 온 자가 많았는데 대개 마한의 동쪽 여러 곳에 흩어져 살다가 이에 이르러라는 말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명확한 이야기는 못해주고 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후한서에 말하기를 지난해 노인들이 진나라의 망인들이 한국으로 가므로 마한이 동쪽 땅을 떼어주자 서로 불러 무리를 이루었는데 진나라 말과 유사함으로 진한이라고 한다는 말을 유추할 때 진나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서는 첫머리 서두 기 제1편에서 중국의 시원의 역사에서 왕들이 신이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이한 가운데서 나온 것이 괴이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고 항변하면서 고조선의 시작을 곰과 호랑이 이야기로 곰은 인내심이 많아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지만 호랑이는 참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하고 곰이 사람이 된 웅녀의 짝이 없어 환웅이 잠깐 사람으로 변신하여 웅녀와 혼인하고 아들을 낳으니 단군왕검이라고 불렀다고 하면서 단군왕검이 중국의 요임금과 같은 때에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 불렀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무지 곰과 천신인 환웅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도 믿지 못할 것 같고 그것을 상징성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말하는 것인지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었고 조선의 서울인 과연 아사달은 어디에 있었는가를 확인할 도리가 없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보지 않았고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시원 역사인 조선 즉 고조선을 찾아가는 것이 그처럼 불가능한 일일까? 삼국사기와 그 삼국사기가 쓰여진 뒤 100년 후에 지어진 삼국유사에서는 황당무계한 고미야기이건 간에 거기서 고조선을 찾을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삼국유사의 단군은 조선이란 나라를 1500년 동안 다스리고 아사달에 돌아와 은거하여 산신이 되어서 1908세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도저히 사람이 1908살까지 살았다는 것도 1500년 동안 다스리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환단고기를 언급하며 단군은 지금 한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하듯이 단군은 47대까지 이어진 왕의 직책명이었다는 말을 아 그렇구나 하고 그러면 어디에 위치한 왕조였는가 하는 물음에 바이칼에서부터라든가 만주대륙이었다는 말을 하는데 그 흔적조차 없으니 그 또한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러면 아예 단군이라는 말은 이련스님이 그냥 이야기식으로 풀어낸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너무 성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 땅에서 단군의 모습을 보다 많은 학자들이 단군을 올바로 찾아 우리 민족의 원류를 연구했지만 김재원 박사는 1947년에 낸 그의 논문 단군 신화의 신연구에서 서문에서 단군 신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지대한 바 있으나 학자들에 의한 이해 해석은 그 류가 천태만상이다. 김재원 박사는 일찍이 중국 산동성에 있는 무시사당의 화상석을 고고학적 견지에서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그 결과가 단군 신화의 내용과 80~90%이나 부합된다는 결론하에 고대 북중국에서 전래되어 오던 설화와 단군 신화와의 어떤 연관성을 찾아보려 하였다. 라고 하면서 논문을 써 나갔는데 단지 심증만 내비칠 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단군을 말하고 있는 고증학적인 자료가 중국 산동성에 있는 무시사당의 화상석을 고고학적인 견지에서 보면 여기에서 단군 신화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지를 남기고 있기에 그러면 단군을 만주나 바이카로 지역이 아닌 중국의 산동지방 근방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김재원 박사가 단군을 말하는 그 근거가 중국 산동성에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당시 고급문을 보고 연구했더라면 이 민족의 시원을 명확히 밝혔을는지도 모르나 단군 신화의 신연구란 논문이 나온 것이 1947년이었고 그 당시에 고급문에 대한 연구가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았기에 그냥 고고학적 유물의 추정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20세기 들어 중국 땅에서는 4500여 년 전에 문자가 새겨진 청동기가 출토되어 계속 발견되고 있고 발굴된 4500여 년 전에 청동기에 문자가 새겨져 있고 그 문자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전설시대로 알고 있는 중국 오제시대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그 시대가 바로 고조선이고 고조선 역대 왕들이 태어나고 장성하고 또 벼슬자리에 오를 때 붙여지는 시칭이 나오는 과정이 적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이 문자창제의 시초가 되었다. 자, 고조선 왕가의 이름을 청동기에 새겨 보여줌으로써 고조선 문자, 즉 고구문이 어떻게 생성되고 발전하게 되었으며 그 고구문 문자들은 시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로부터 왕조의 형태를 띤 고대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 문자 속에, 그러니까 반반전의 문자죠. 우리 근본 뿌리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당군은 얼마나 개쓰레기 같은 허구인가를 알 수가 있다. 저 위서, 자, 위서의 말하기를, 그러니까 위서가 어떤 책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글이에요. 이 위서란 말도 아마 그 삼국유사를 변질시킬 때 이조가 장난친 게 아닌가 또 싶기도 해요. 자, 요 이제 AI로 쭉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조선 왕검조선. 위서에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당군왕검이 있어서 아사달의 도읍을 세우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 불렀으니 요 임금와 같은 때였다 라고 하였다. 고기에는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있어서 자주 천하의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기를 탐냈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천부인 세계를 주고 가서 그곳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웅은 무리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정 원주삼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으니 그곳을 신시라 부르고 이분을 환웅천왕이라고 부른다.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운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관하니 무릇 인간의 360여 일들을 주관하여 세상에 있으며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자, 황제 도표편을 쭉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거 제가 줄친 것만 조금 읽고 이거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옛날 방송에 한번 했던 건데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끄집어 왔는데 오늘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농 염제 말위에 서영 주패로부터 헌원시 도패에 출현한, 자, 왕이 됐을 때 화폐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 때 배로 된 차로 먹고 칼 같은 돈으로 이제 사용했던 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 양태가 그 나라 춘추 전국시대 때는 황제 쪽 또 신농시 계통 뭐 이렇게 했을 때 각 나라마다 화폐가 달랐죠. 당시에 폐제 개혁이 있었음을 분명히 나타낸다. 화폐제 개혁이죠. 화를 뺐네요. 이러한 주폐 형식이 변화는 의식 형태 영역에서의 사회 사조의 변화를 반영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당시 객관적 존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의식은 존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존재가 있을 때 그냥 물질적인 측면에서 역사를 봐야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상형체 명시 표적 근무는 상형체로서 명시를 나타낸 근무는 농업 점거, 농업을 하게 해서 머물게 된 시기에 신농시기로부터 시작되었지 헌원 황제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근문으로 기록된 지표와 조칭을 보면 매우 명확히 알 수가 있다. 당시 문자 기록을 가능케 하는 금속 칠연 기술은, 금속 야련이죠, 야련 기술은 모두 양적으로 불리는 신농 염제 역산시 시족 불학의 수중에 있었는데 융시 헌원은 수렵을 위주로 하는 호족에 속한다. 전자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정거란 뭡니까? 집을 청해서 사는 거죠. 정거 이전에 목축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문화상으로 자연히 원시상이 수렵을 위주로 하던 융시 호족 불학보다 발달하였다. 우리가 정착해 살아야지 문화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문자 창조의 신농시 시족에서 비롯된 것은 확실하다. 자, 이런 자체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천상과 유목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풍설, 뇌우 등은 각 유목 부족이 커다란 관심사이다. 그러니까 그 당군 시대에 뭐가 있었죠?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당군 신화 위서에서 말한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당군 왕검이 있었다. 그런 아사달, 이 아사달을 경전에는 무협산이라고 하고 또는 백악이라고 하는데 백주 땅에 있다 혹은 또 개성 동쪽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백악궁이 그것이다. 근데 아사달이 어디죠? 그 문자를 보면 바로 국부를 이야기하죠. 국부는 원래 신농시가 삼선성에서 장가로 들어온 거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고 불렀다. 요인과 더불어 같은 시기였다. 고기에서 만든,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모르죠. 옛날에 환인이 서자, 장담한 차남 이하의 아들을 가리킴. 인 환웅이 항상 인간생을 구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가 지금 이것도 있는데 가서 다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이 거짓을 말을 할 때 가슴이 다 배워요.
근데 못 읽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AI를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왕조실에 기록된 단군, 이것은 이 방송에도 하지 않고, 이건 찾아 들어가서 보기 바랍니다. 자, 요것도 어떤 사람이 쓴 건데, 약간 일리가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요것도 AI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단군으로 썰픈 역사 아닌 허구를 80년대 초 접했을 때는 그 환희와 감격을 무어라 말할 수 없게 되어 누군가가 단군 신화란데 말을 할 때 단군은 신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역사라고 항변하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쏟아져 나오는 단군에 관한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연결도 되지 않는 단군 역사의 의문점을 가지고 고문서를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다가 88년도에 서량지가 쓴 중국 사전사화란 중국 책에 대한 말을 듣고 그 책을 구하기 위해 명동에 있는 중국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주문했지만 국내에 아직 없는 책이라 주문을 하고 일주일 지나서 그 책을 수중에 넣게 되었다. 그 책 중국 사전사화를 기다리면서 중국 이전의 역사를 쓴 책이라면 단군에 관한 사실에 입각해 쓰여진 역사적 이야기가 중국 학자의 글에서 단군을 확인할 수 있겠지 하는 기대, 흥분 뭐 이런 것들로 나를 감쌌던 그 당시에 기쁨으로 가득 찼던 순간들이 기억난다. 그러니 그 책을 접하고 앞뒤로 다 찾아보았지만 단군이란 단자는 한 글자도 보이지 않았다. 아마 그때부터 단군에 관한 썰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게 시원의 역사에 대한 진위도 파악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그냥 우리 민족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체념 아닌 체념으로 지내는 동안에 소남자 선생님을 만나고 그분이 반만년준자를 풀어 역사를 서술하는 것을 들으면서 바로 이것이다 느끼면서도 또 한 번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신중하게 다가가게 되었다. 그런데 4500년 전에 글자를 해독하시면서 문자의 근원을 찾아나가시는데 한편으로 놀라면서도 아 바로 그거구나 하고 인식을 하고 자신도 그런 연구를 하고픈 바람이 생기었지만 소남자 선생님 공부하시는 방에 있는 그 엄청난 고서에 주눅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맨 처음부터 금문신고의 인물집요, 순, 우임금, 단주 역사의 문자발달사을 번역하라는 숙제를 한 1년 동안 몰두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구름은 거쳐지고 역사를 다시 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동양 아니 세계 역사 문화를 포태한 민족이었다는 사실들이 신화가 아닌 현실로서 다가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고문자학의 공부에 몰두하신 이유는 소남자 선생님 자신이 울산 김씨이고 그것도 대종손인데 자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문무대왕 비문을 찾게 되셨고 그 비문에 나오는 인물들이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여러 고문서를 탐구하셨지만 찾지 못해 우연히 서울 인사동에서 금문신고를 접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시원의 역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었다. 한국인의 잃어버린 고대사에 대한 인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결정적인 단서 키포인트를 해주고 있는 문무왕 비문에 대한 말을 할까 한다. 문무왕 비문에 대해 말하기 전에 종래의 역사인식 체계를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하며 지금 하려고 있는 말들은 이전의 학자들이 전혀 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문자학의 객관적인 발전 체계에 따라 역사를 재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전제를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조선인은 중국인이 아니다, 혹은 중국인은 조선인이 아니다 라는 한인 이후의 유가사관에 의해 형성된 이 하이분법, 즉 한국인과 중국인을 따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러한 전제 자체는 춘추말기 주를 역사의 종뿌리으로 생각한 노나라 사람 공중리 공자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로부터 수천 년 전의 역사사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공자의 종주주의의 산물인 시, 서, 춘추 등 공자는 이를 수리부작이라 하였는데 이는 들은 것을 기록했을 뿐 자기가 직접 기술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의 고고유물들에 새겨져 있는 당시의 기록들에 의해 재비판할 수 있는데도 아무도 그 작업을 하지 못했는데 락빙기 선생의 금문신고는 그 작업을 해낸 동양학의 기념비적인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신라 제30대 왕인 문무대왕 비문도 락빙기 선생의 금문신고를 원용해야지만 그 해석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특히 이 비의 주인공인 문무대왕의 자기선조에 대한 기록은 현재 한국인의 모든 성씨 즉 민족 기원을 밝히는데 값진 기록이 된다고. 1. 화관지후 2. 진백 3. 파 경진씨 4. 투우 5. 가주몽 6. 성한왕 7. 문무왕 의 7단계는 한국인이 잃어버린 고대사에 대한 인식체계를 다시 찾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소남자 선생님이 선진사가 한중 공동사라고 말한 이유도 실은 문무대왕 성계의 근거를 밝히는 과정에서 중국인이 곧 조선인이라고 말한 것도 이 비문을 근거로 말씀하신 것이다. 현재 한국민족 구성원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김씨의 역사는 곧 한국인 역사를 설명하는데 절대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어느 기록보다 신빙성이 있으며 물론 동양사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사가 인간의 성씨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그 성씨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역사의 시원을 밝히는데 훨씬 더 객관성이 부여될 것이다.
이래 화관지우는 현재의 판본학 상식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며 특히 그 화관지우라는 말은 통칭 중국이라고 해석하는 하왕조 성립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고고학 특히 고고문자학의 연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당연할 것이다. 문무대왕 능비문을 고찰하는 데 앞서 능비문이 우리 민족의 내원을 알기 위해서 아주 귀중한 단서가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고려조의 두 김씨가 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기술된 역사기록의 진위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고안이나 고조선을 중요한 인물이 문무대왕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BC 2300년대에까지 서술되어 있어서 한, 중 고대사는 물론 일본사의 천송강림의 실상도 밝혀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소남자 선생께서 동양고대사의 새로운 권위로 역사 개벽기를 밝혀내신 락빙기 선생과 금문신고를 읽고 고조선을 말씀하시게 된 것도 이 문무대왕 비문의 인물서술이 전해왔기 때문에 가능하셨다고 수레하셨다. 먼저 문무왕 비문을 직접 보시고 그 원문을 그대로 자필로 써서 베끼시고 그 원본을 가지고 직접 강의를 해주셨던 소남자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게 된다. 자, 이것은 제가 이제 80년대 초에 우리나라 고대사다라고 얘기하면서 단군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 81학번이에요. 그러다 보니 대학식에 얼마 물렸었냐 그런 게 나오니까 그걸 많이 보게 됐죠. 그리고 굉장히 기뻐했고 좋아했어요. 환히 넘쳤죠. 그런데 현실상으로 이것이 연결이 안 돼요. 역사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다 접하게 된 게 누구의 소개라서 이것 좀 번역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가지고 중국 사전 사화라는 책을 구하게 돼가지고 그 얘기가 이제 쭉쭉 나와. 중국 사전 사화란 말은 뭡니까? 중국 이전의 역사. 그러니까 중국 이전의 역사는 아마 여기서 단군이 나오겠지 하는 이런 생각의 책을 봤습니다. 그때 그 당시 이것을 쭉 한번 AI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들어보고 나중에 문무대왕 비문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이것은 이제 제가 굳이 뭐 다시 이야기를 없이 AI로 듣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AI를 좀 듣고 싶고 제가 물론 작성했던 이제 원고지만 저 자신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또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신나지 섬굴령 원자. 우리 신라 조상들의 신령스런 근원은 멀리 또는 멀리 일영 원생. 휴도왕국에서 포로로 한해 잡혀온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 섬서성 위남면에 있음 이어진 화관지후에서 바탕을 창성하게 하여 그 높은 짜임새는 바야흐로 융성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비로소 뿌리와 가지가 생겨났으니 영이한 투후가 나오셔 하늘의 제사 지낼 아들로 한 칠대 무렵에 전해져 나온 것이다. 지렵 칠대, 여기서의 칠대는 김씨 이야기가 아니며 유한의 무, 소, 선, 원, 애, 평, 영을 가리킴. 우리 세 나라가 통한 뒤로 병대는 달랐으나 서로 허물하지 않고 잘 지내니 그 큰 덕은 하늘에 짝겠으며 만물은 거느려지고 경계가 그어지고 나라는 다스려져 덕을 쌓으니 시대는 바로잡혀 어려움을 구제했다. 해동에 처음 터를 잡을 때 경진시를 나누어 보내니 삼신산을 대궐문에 훤히 비치게 하고 동쪽으로 먼 곳을 막고 남쪽으로 황룡과 접하여 주몽을 부렸으며 서쪽 땅의 도움으로 발자취를 밝혀 우러르니 그 능한 발을 다 자라여 이름과 실제가 다 이루어지고 덕과 지위가 겨하여 융성하였다. 우리 신라의 조상들의 신령스러운 근원은 먼 곳으로부터 계승하였으니 화관지후에서 바탕을 창성하게 하여 높은 짜임새는 바야흐로 융성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비로소 뿌리와 가지가 생겨났으니 영이한 투후가 나오셔 하늘의 제사 지낼 아들로 칠대 한왕실의 무, 소, 선, 원, 성, 애, 평 무렵에 전해져 나온 것이다. 15대조 성한왕은 하늘에서 바탕을 내려 신령스럽게 탄생하시니 선하게 비로소 오셔서 금궁전에서 임하하시고 옥난간을 대하니 비로소 조상의 덕에 상서로움이 숯불처럼 많아 백제와 고구려를 하나로 아우르니 싸움은 그치고 백성들에겐 큰 복을 주었으니 이는 다시 옛 선조 진백의 바탕이 되는 덕을 일으키심이었다. 구산 산동성사기 오제봉기의 공적비를 장차 언제 세울 것이며 곧 바로 하나로 바로 잡을 동정서 벌을 할 것인고 중략. 비문의 내용은 파편된 부분이 많지만 대체로 앞면에는 신라에 대한 찬미, 신라 김씨의 내력, 태종 무열왕의 사적, 문무왕의 사적, 백제 평정의 사실 등이 적혀 있고 뒷면에는 문무왕의 유언 그리고 장례 사실, 비명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화관지후 BC 2300년대 요여동시, 요지화관 제순. 2. 진백 BC 650년대 시황제 20대조 목공. 3. 경진시 BC 200년대 부여시 혹푸루 김하왕. 4. 투후 BC 100년대 김시시조 김일제. 5. 주몽 BC 50년대 박혁것의 선인. 6. 성한왕 AD 20년대 왕망의 이종 김시동 내조수로 왕과 10촌 3대 투호. 7. 문무왕 AD 660년대 화관지후 제부시대 선인. 진시오지 제300 유호시 제순 BC 2320 BC 2310년 10년 12주 천하제.
이련 스님이 요거와 더불어 같은 때라고 말했던 요의 화정으로 춘추인 좌구명이 엮은 좌시춘추에서 도당시에 화정 알배기 상구에 살면서 대화 화성 또는 형옥성에게 제사하며 화성의 출몰을 관측하여 불을 일으키든지 꺼지게 하든지 해야 할 시기를 기록했다. 양공 9년 그래서 주성을 순화라고 하고 심성은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용은 우리나라 조상들의 신령스런 근원은 멀리 또는 멀리 영원성, 휴도왕국에서 포로로 한해 잡혀온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 이어지고 화관지후에서 바탕을 창성하게 하여 그 높은 짜임새는 바야흐로 융성하였으며 이로부터 밑둥과 가지가 갈라지니 비로소 영특한 투후가 나오셔서 하늘의 하나님께 이는 신농시를 가르킴 제사 지낼 아들로 나라에 칠 때가 여기서 전해져 나온 것이다. 여기 등장하는 영원인이 화관지후, 투후제천지후 또는 칠엽은 지난 교체기의 역사와 한무제 당시의 역사에서 이하 6대의 역사를 대강이나마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제껏 중국뿐 아니라 우리 역시 역사를 기술하는데 거짓이 겹겹이 더해져서 결국 고조선을 찾는데 막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문무대 왕비문에서 보듯이 가주몽의 가와 같이 다스리고 부리고로 해석해 낙수 또는 낙양 등으로 중국을 뜻하는 말로 해석해야 옳을 것이며 이련이 당군을 꾸민 것과 같이 석가모니의 왕성 푸다가야의 가야가 아닐 것이다. 덧붙여서 붙인 자료 사기와 한서의 외척은 태쿠표는 인도에서 왔다는 허황우의 거짓 꾸미너 벗기는 재료이다. 곧 한선제 B-11-49 외처가 허광한 삼형제의 연표는 김씨들의 왕망신정권의 패절망하서 끌어지다과 함께 했으므로 물론 허황우의 출자도 이허씨 삼형제의 후손일 것은 명명백백하다. 전에 비문에 처음에 나타난 화관지후는 바로 모계제를 부계제로 일대 역신한 제수님을 밝혔고 그 다음에 인물인 진백은 진시황의 20대조인 목공으로 BC 621년 사이의 인물이며 서천 곧 지금의 섬서 지방을 통일하여 폐업을 달성하고 후대 자손으로 하여금 천하 통일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었다. 목송시대의 상치 항상 놓여져 있다는 것 해놓은 제기에 혁사만하라는 말이 놓여져 있는데 그 말은 오랑캐와 대놈들로 하여금 두려워서 복종케 하라 라는 뜻이다. 그 당시에 직계를 외손으로 황제, 소호로 내려온다고 하면서 누비온이란 내외관계를 무시하고 황제계만 높이고 자신의 외족인 신농시계는 오랑캐라 천시하는 역사로 그렇게 기록하는 행위 자체는 바로 환부역조하면서 후손들로 하여금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였으니 만한 남방의 미개민족과 대놈들을 복종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찌하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또 진시황에 이르러서는 분석행위를 단행하는데 모든 책을 다 불살랐던 것이 아니라 유가들의 유가의 입장에서만 쓴 역사서 역사를 왜곡하고 공론과 현실은 도외시한 채 당위성만 주장한 그런 유생들의 책가 대다수였다고 한다. 특히 고대학을 집성해서 동양학의 권위로 자리잡은 맹교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비롯됐으며 한대에 와서는 사료를 정리하면서 고의로 역사 왜곡을 자행했다. 현재 전해진 공시의 선대계복 기술에 나타난 대로 상은족인 자성에서 갈라져 나온 공시는 그 3세조를 소호 김천씨 후손으로 대고 있으며 공시는 소호씨 48세손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것이 본이 되어 한국의 김씨들도 소호씨 후손으로 행사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끼지도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공자가 뒤에 나오는 사람이 두렵다. 후생가회라고 한 말은 논어에 남아있으며 그가 없앤 3230편의 고대사편은 고스란히 청동기 명문으로 남아있어서 앞으로의 연구 비판을 통하여 고대사 특히 고조선 및 고안은 거짓없이 복원되어질 것이고 그것은 공자 자신의 직계선조가 한인이 말하는 정통 동의이므로 실제로는 고조선에 대한 연구과제와 복원은 공자 자신이 했어야 할 것이었다. 자, 춘추 이후에 학자들이 당시 사회제도를 자기들이 살고 있는 북의 사회 개념에서 해석이기 때문에 정반대의 해석이 된 것이다. 선생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중국 화족들이 의도적으로 변질시켰는 게 그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는 입장하고 소남자 선생님이 보는 입장하고 약간 틀려요. 선생님은 고조선만 하신다고 했고 그런 입장에서 본 거고 고조선만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중국도 일본도 다 우리 걸로 이 한 울타리로 같이 믿게 되고 모두 여방족이 영제, 황제의 그 같은 핏줄로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 모든 것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인 면에서 봤을 때 한 사람과 죽을 놈 그래서 구분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느냐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내가 목숨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방법을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왜? 이 방송을 시작한 건 단지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저거 말고 이거 공부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장사할 수 없을까? 이거 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냥 다 풀어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살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죠. 나만 살아서 뭐합니까? 나만. 우리가 살아야지. 깨끗한 정신과 바른 정신을 가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다른 나라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아주 대단한 민족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장점을 알고 장점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 사람을 잡아야 돼. 이제 어떻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넌 죽을 거니까 너 끝났어, 이게 아니라 끝나서 내가 왜 끝났지? 다시 한번 생각해가지고 다시 바뀌어주면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신농시 후손이 모조리 황제 후손으로 둔갑하여 복잡한 해석이 되고 끝내는 양은 두 결의 부지가 한 구름으로 만들어져 버렸다. 다음 방송에서는 나는 당시 명문 해석에 따라서 요순이 누비 혼인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이건 선생님은 자료에 다음 학습이라고 있었는데 다음 여차 방송에 이런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이제 제지하고 제곡은 지금 건너뛰었는데 그 자체만 해도 상당히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요 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대한민국에 나오게 되는 그런 경향, 그 다음에 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더 명확하니까 이 죄순만 순편에도 이게 근문신고 상하로 돼 있는데 하편이 거의 다 순편하고 하우편이에요. 물론 단주편도 있지만은 이제 그 자체를 가지고 좀 이야기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저기 AI로 듣는 게 좀 많아요. 이거 들어보고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제대로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백신 빠져요. 저는 그걸 알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 사람을 치료하다 보니까 백신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들과 치료하다 보니까 아마 쉐딩 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빼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니까 하루 왼쪽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심인지 모르겠어요. 내 몸이 좋아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좋아지고 내 몸에 좀 타격이 온다. 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좀 공부하다가 눈이 아픈 눈 감고 공부 안 해요. 저는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이거 하다가 눈이 밝아지고 영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두 영적으로 깨어나서 구천 성경세계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같이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항상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